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또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뭐 당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는 이미 저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관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하락하는 과정에서 딱 불거졌었던 악재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성장성 둔화, 성장성이 둔화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HBM 때문이었어요. 자, 기술력 측면에서 뒤처진 것도 사실이죠. 근데 주식시장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선반영해서 적용을 한다는 점.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앞으로 성장성이 떨어진 부분, HBM을 하이닉스보다 뒤처져서 성장성이 떨어진 부분, 이 가격대 5만 원 정도의 가격대에서 모두 반영을 마친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지금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느냐? 투자를 계속하고 있죠. R&D 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파운드리 쪽도 그렇고 H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8단까지는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악재가 또 떴어요. 또 트럼프입니다. 또 트럼프. 그게 뭐예요? H20에 대한 수출 제한. 자, 지금 H20에는 삼성전자의 HBM3가 들어갑니다. HBM3가. 그리고 5월달이 되면 HBM3E 12단짜리에 대한 퀄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어요. 통과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건 한미반도체의 변심이에요.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는 원래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그게 삼성전자의 잘못입니다. 갑질을 좀 많이 했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가 함께 소송도 하고 그리고 소송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이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HBM이 필요하기 시작했고 HBM에 필요한 장비는 TC 본딩 장비였고요. TC 본딩 장비, 즉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장비를 앞세워서 하이닉스와 협업한 결과 지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지를 수 있게 된 거죠. 전체적인 매출 규모에서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주 매출처 이 구간이 가장 높은 반도체 이 상황에서는 하이닉스가 압도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뒤집을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한미 반도체가 필요하다. 나중에 뭐 설령 뭐 뒤통수를 치든 한미반도체의 관계가 벌어지든 이런 부분이 나올 것까지는 나중에 생각해야 될 거고 지금 한미반도체에서 하이닉스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 측면에서 자, 메모리 반도체는 3파전입니다. 3파전. 첫 번째 삼성전자, 두 번째가 하이닉스예요. 세 번째가 마이크론인데 여기서 생산 능력에 대한 이 구분을 지어 보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봐야겠죠. 삼성전자가 떨어졌었던 이유, 여기 8만 원 정도, 한 9만 원 근접한 가격대에서 떨어졌었던 이유는 성장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성장성이 떨어졌던 이유는 HBM에 대한 선점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HBM의 키를 쥐고 있는 건 한미반도체고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모멘텀, 즉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움직임으로 만들어갈 수 있죠. 왜? 이미 하락한 부분에서 성장성이 떨어진 부분에 대한 가격적인 이 반영치가 다 끝난 거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1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텐데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들 아시잖아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20조입니다. 이 320조라는 한국에서 1등 기업이 사실상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해서 10만 원까지 100% 상승이 나올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등락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등락 구간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자, 내용 보시면 이쪽에서 저가부터 고가까지 대략 한 16% 정도 상승세, 그리고 저가부터 고가까지 대략 한 18% 정도 상승세, 평균적으로 15에서 고가까지 따지면 20% 정도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등락 구간을 만들면서 있을 텐데 이쪽 구간에서 내가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주식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장 안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 5만 원대, 모든 악재가 다 반영되어 있는 지금 주가에서 수량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만 있다면 10만 원이나 10만 원 이상 올라갔을 때
그쵸? 자산 증식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걸 보셔야 되는데 수익률의 개념이 있고요. 수익 금액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수익률과 수익 금액. 삼성전자는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뭐 코스닥 테마주들이나 이런 종목군들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수익 금액 측면에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처럼 모든 악재가 다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미증시가 어떻습니까?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잖아요. 이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어요? 삼성전자는 저가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주식 시장은 선반영하는 시장이고, 지금 이게 상승하는 구간뿐만 아니라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선반영하는 이 하락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미증시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을 실제 보더라도 자, 고가부터 저가까지 대략 한 달 반 정도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스닥 지수가 고가부터 저가까지 26% 정도의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스닥은 어떤 부분을 선반영시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경기 침체 또는 최소한의 경기 둔화 정도는 예상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것보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준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는 상당히 높은 상황에 있어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한 가지 처방밖에는 없습니다. 긴축을 해야죠. 이게 뭐예요? 고금리 구간을 유지하는 것.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높일 수는 없습니다. 금리 인하하는 상황을 늦게 만드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파월 의장을 계속 압박을 하면서 금리를 낮추기를 종용하죠. 자, 근데 지금 원래 같았으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을 텐데 트럼프가 시장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이 흔들어 버리면서 경기를 둔화나 침체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트럼프 본인이 만들어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놓고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실기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인하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확 튀어버리면, 자,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최후 보루는 어디입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아니라 그러죠. 중국에서 저가 물품들을 들여와서 월마트를 포함해서 기본적인 생필품 모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150%, 뭐 160%, 그리고 가장 높을 때는 250%까지 매길 수 있다는 부분을 협박조로 내놓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파월 의장은 확인한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계속 압박한다. 만약에 이거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트럼프가 책임지나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감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장중 저가는 3.6%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보합권에서 끝났다는 건 명확하게 삼성전자의 지금 가격대가 저가를 확인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세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시장에 대한 불안, 미증시가 안정돼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저가는 확보가 되었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기 위해서는 미증시의 안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미증시 안정 외적인 다른 부분,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점, 그랬을 때 HBM3E가 아니라 HBM4, HBM4E까지 그쵸? 확장시켜 갈 수 있다는 부분. 그랬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었던, 자, 9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빠졌으면 거의 이 몇 프로 빠진 겁니까? 거의 반토막 나버린 거잖아요. 얼마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만에요. 네 달 만에 삼성전자가 반토막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근데 실적을 보면 어때요? 실적 좋잖아요. 그렇죠. 실적 좋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었던 23년도 6조 원대의 실적을 찍고, 실제 주가가 폭락했었던 24년도 하반기를 보면 실적 수치는 24년 3분기에는 9조 원대, 24년 4분기에는 6조 원대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실적은 그렇죠? 23년도에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데 성장성만 확보하면 된다. 근데 그 성장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미반도체의 장비가 필요한 거고, 지금 조금씩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기로 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10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직으로 상승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자, 한화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와요?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해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행적으로 만들어 놔야 주가 상승이 나오고, 신고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내자. 이런 부분들을 차트로 잡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보는데 어떻게 차트만 보고 잡겠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실적은 3개월에 한 번 나옵니다. 분기에 한 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3개월이면 영업일 기준에서 20일이에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20일 동안 이동한 평균 가격대, 이걸 곱하기 3을 하면 한 분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60일 이평선. 자, 봅시다. 주가는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작용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미증시 기준에서 한번 볼게요. 고가부터 저가까지 떨어지는데 미국의 1분기 실적은 좋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시장 반등을 만드는데 그렇게 뭐 중요한 요소가 작용되진 않을 거예요. 미국 시장이 빠진 이유는 관세를 때렸어. 그럼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나와 소비 심리가 둔화돼, 그러면서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 구간으로 만들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꺾이지도 않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고, 그 어떤 기업도,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뭐 G10 국가, 아니 G5 국가의 GDP 이상의 시가총액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주가 어떻게 됐어요? 30% 그냥 날아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프리미엄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이 상황에서는 물량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상황, 내가 기술적으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는 선반영의 시작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고가가 언제 나와요? 고가가 지금은 88,800원, 9만 원인데 지금 7월 달 이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고가가 낮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신고가를 만드는데 가격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 최소한 장기 이평선에 대한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죠. 추세 전환이 임박했다. 지금부터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증시도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한국 시장이 강할 때, 그렇죠? 그럴 때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는 점은 무조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은 수량을 늘려야 되고, 그 수량을 어떻게 늘리는지, 등락하는 과정에서 수량을 어떻게 늘려가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자, 내용 보시면 여기 4월 22일 오늘입니다. 한국 시장 보합권 마감됐고 나스닥 선물 1% 상승 중이다. 오늘 나스닥 고점은 2% 초반대가 나올 겁니다. 많이 올라가면 2.2에서 3%. 그렇죠? 아무리 많이 가봐야 2.5%를 넘지 못할 거예요. 만약에 오늘 못 가면 내일 갑니다. 오늘은, 그렇죠? 오늘은 떨어지더라도 많이 떨어지지 않고 끝나더라도 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될 겁니다. 미증시도 최악의 국면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입을 틀어막아야 되는데, 트럼프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는 금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건 기준금리가 아니라 채권금리예요.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명확하게 제가 구분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쵸? 나스닥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채권에 대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10년물 금리 또는 장기채인 30년물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트럼프는 다시 관세 관련된 내용을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닌데, 관세로 인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더 늘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충격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게 달러 가치까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에 대한 입이 바뀌기 전까지는 삼성전자의 여기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트럼프의 입이 바뀌는 시점부터는 내가
매수 구간을 더 강하게 잡아가면서 삼성전자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달러 가격도 내리는 중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발목이 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 관세는 트럼프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까지. 어저께 미증시가 떨어진 건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중국이 이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합니다. 모든 기술적인 우위는 중국보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이 기술력을 유지하는 것으로도 벅찬 상황을 트럼프가 만들고 있다는 걸 언제 이해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시장이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해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의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단기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주도주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도주라고 판단하는 바이오 중에서 리가켄바이오를 제가 매수 구간을 잡았고요. 며칠 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거의 한 2차례, 3차례 매수 구간을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정말 기회의 구간에 왔습니다. 미증시가 이렇게 박살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유지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세가 미증시의 최소한의 안정화가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장비를 사용했을 때 HBM4, HBM4E까지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이 최저가 구간이 맞다.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소통방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 구간을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실제 제 계좌 내용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자, 내용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리가켄바이오 매수한다 그랬죠? 어떻습니까? 오늘 매수 구간 잡았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매매한 결과 여기 2%, 6%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냈고요. 다른 종목들 한번 볼까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쵸? 단기간에 매매한 결과 최근에 바이오는 굉장히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죠. 알테오젠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알테오젠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매매하다 보면 손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 어때요? 7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단기간에 터진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은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우리는 매매할 때 선반영 움직임에 맞춰서 가격대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즉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삼성전자 포함해서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주도 섹터를 같이 공략해야 된다 그랬죠. 소통방에서도 공유한 내용이 있고요. 자, 이렇게 주도 섹터를 같이 공략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76%. 이게 최근뿐만이 아닙니다.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한화오션, 그쵸?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 신고가 구간에 공략한 결과 57%씩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집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에 HBM 장비를 납품한다는 DI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어때요? 삼성전자와 함께 공략을 했을 때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죠.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지만 어떤 종목, 딱 5월 달까지 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